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제가 할머니 お互い理解するのって難しいじゃない。 안녕하세요, 킴스입니다. 다이조브ですか? 미기니歩けばいいです.初めてだと思う. 저는 일본에서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어머님을 모시고 슈퍼에 필요한 용품을 사러 나왔는데요. 누가 모시고 나오지 않으면 혼자선 외출할 수 없으니 번갈아 가면서 쉬는 날 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나도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쓰다 보면 가끔은 저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때도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나이보다 더 들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인지 어머님께 노인 보조용품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지팡이나 휠체어, 보행기 같은 걸 사용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설득했는지 몰라요. 지팡이는 무려 1년 걸렸습니다. 부모님을 모셔본 사람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위험해 보여도 필요 없다고 어른들은 고집을 부리잖아요. 영 스타일이 안 좋은 이 고령자용 신발을 받아들이는데 설명 여러 번 하고 거의 2년 만입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필요하면 써야지 어쩌겠어요. 오늘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간병용 위생용품 설명을 하다가 내가 왜 이런 설명을 매번 해야 하는지 회의가 왔고 쉬는 날 모시고 다니는데 좀 지쳤는데 이 일로 부부싸움이 됐습니다. 엄마 너무 갈 데가 없었어. 나도 그런데 나가면 갈 데 없어. 어디로 가면 좋을까? 스타벅스 밤에는 문 닫잖아. 10시 반. 10시 반이 지나면 어디로 가? 공원? 무서워. 왜 싸우는지 맞춰봐. 말투? 할머니 수술? 그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지. 왜? 아빠 ADHD인 것 같아. 왜? 그거 확실해 내가 센스. 왜? 뭐가 싫은지? 다? 너무 이것저것 잊어버리잖아. 대판으로 해놓고 다니고. 그런 게 싫지. 원래 그랬지 않아? 원래 그랬으니까 더 싫어진 거지. 그 고칠 수 없나? 병인데 그게 고쳐지나? 그게 싫어서 화난 거야? 아니, 결정적인 거는 엄마도 오늘 바빴잖아. 할머니 데리고 가이모노 갔다 왔거든. 응. 가이모노를 갔다 왔어. 그래서 되게 피곤했어. 응. 아빠도 맨날 바쁘잖아. 응. 바빠 죽지 맨날. 응. 너를 위해서 하루 산책을 해주겠다 뭐 이런 마음이겠지. 응. 그래서 하루 산책을 하러 가는데 리드를 엄마 보고 끼우라는 거야. 거기에서 엄마가 화났지. 강아지 산책하려면 리드도 네가 끼고 가는 것도 네가 가고 발 씻는 것도 네가 해. 그 옛날부터 많이 싸웠잖아. 응. 왜 그거를 항상 날 시키는지. 나한테도 그러는데. 난 그거 너무 싫어. 처음부터 끝까지 뭐든지 하지 않는 거. 깨물릴까봐 무섭다. 그래도 우리가 없을 때는 혼자서 그래, 잘해. 없을 때 혼자 하잖아. 그걸로 아빠도 화났어. 응. 뭐라고? 내가 기계인가 말이 하대는. 그 리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응. 그러면서 싸운 거야. 이유 갔더니 그래서 나와버렸어.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왜 이렇게 갈 데가 없냐? 슬프다. 외국에 살면 싸우면 갈 데가 없다. 그건 한국에서도 갔죠. 왜? 아, 이모네 집. 이모네 집에 가버리면 되지. 친구 집에도 가고. 여기는 친구가 있어도 너무 멀리 있고 또 친구네 집에 부부싸움 했다고 찾아가면 그것도 안 좋지. 미안하죠. 맞아, 미안. 그냥 집 나왔다고 그래서 찾아가면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맞아, 안 되지. 사촌 언니면 몰라도. 여기를 한 바퀴 도는 엄마를 위해서 오늘은 좀 그렇게 해. 이거는 딸이라도 있으니까 이러고 내가- 기분 풀리지. 그래? 네가 없었으면 일주일은 삐져 있을 거야. 일주일이 뭐야? 기분 풀어야지. 특별히 갈 곳도 없고 해서 좋아하는 곳으로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부부가 평생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가끔은 별것 아닌 일로 기분 상하곤 하잖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데 외국에서 부부싸움 하면 진짜 갈 곳이 없습니다.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먼 곳에 있으니까요. 이건 그린피스 콩인데 아주 가끔 시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 사가야겠습니다. 저는 이런 어머님이 좋아하는 걸 보거나 하면 생각이 나서 사게 돼요. 기쁘게 받아주시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 잔잔한 마음을 저에게 한 번도 표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딱 한 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 코로나 때 물 한 모금 몸은 괜찮냐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셔서 너무 하신다고 서운하다고 말했더니 자두 한 번 사주셨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지나간 서운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더 서운해지고 그러잖아요.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일본은 여름이 되면 이런 예쁜 수건이 많이 나옵니다. 습기가 많고 덥기 때문에 손수건을 꼭 사용하는 습관이 있고요. 이런 약간 긴 타올지도 많이 사용합니다. 면이 아주 부드럽고 일본의 여름을 표현한 무늬가 참 많은데요. 가격이 저렴하고 예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언제나 인기입니다. 옆에 붙어 있는 앤틱 가게인데요. 제 마음을 달래기에 딱 좋은 그런 곳이에요. 주부라면 누구나 좋아할 그릇이라든가 자파를 많이 취급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기분 나빴던 것도 조금은 잊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나면 하지 않아도 될 말도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후회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싸움을 하는 부부가 하지 않는 부부보다 건강하다는데 둘 다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부부싸움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일본에는 주택이 훨씬 많으니까 아마도 조용하게 싸우거나 회피하는 형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웃을 신경 안 쓰는 듯 엄청 신경 쓰고 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문화이니까 갈등하게 되면 목소리도 커지고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감정을 굉장히 절제하고 뭐든 조용하게 처리하려는 문화가 강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안 싸우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 같은 거에 보신 적 있겠지만 가족이 큰일을 당해도 조용히 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 절제력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아마도 한국 사람이라면 대성통곡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온 말인지 일본에서는 옆집이 이혼을 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고 해요. 워낙 감정 표현을 잘 자제하다 보니까 말없이 집 나가는 케이스도 꽤 있다는데요. 이걸 보고 전문 용어로 가정 증발이라고 한답니다. 아무 말 없이 가족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 짐을 싸서 연락 끊고 행방불명되는 사람들입니다. 연간 8만 명 이상 있다고 해요. 오늘은 딸하고 한국타운으로 향하는 중인데요. 이유 없는 그리움이나 서운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국타운을 오면 짧은 시간이라도 고향을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느 구독자분이 외국에 나간 지 오래돼서 한국의 좋은 점만 기억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익숙한 간판, 음식 냄새 들리는 한국어 소리에 제 마음도 좀 편해집니다. 너무 또 많이 사도 못 먹어. 이게 400엔. 한국은 얼만데? 이건 맛이 어떤가? 열무 사야 돼. 이거 총각김치. 수 없는데 왜 이걸 먹는 거야? 근데 아빠 생각해. 일찍 왔네. 새로 산 목걸이. 맛있지. 오미크지. 願い事が叶ったらもう一個塗るの。 귀엽다. YouTube100万人家族の幸せ. 귀엽지? 그만해. 아, 꿈은 크게. 꿈이 금이 크게. 나왔어, 금. 금이 나왔어. 보통은 빨간 거잖아.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응. 8개인가? 이거 예쁜데? 그 중에서 8개 중에 한 개 금인데 금이 나왔어. 오, 대단하다. 집에 귀엽네.
저는 부부싸움을 해도 일단은 밥을 차려주고 계속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밥 해주십니까? 싸웠는데 밥을 왜 하고 있는지 한심해요. 사랑해서 그런다는 징그러운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냥 버릇입니다. 며칠 동안 따로 밥 먹고 그랬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냥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삐쳐 있으면 남편이 못 참고 그냥 미안하다고 해줘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는데 싸우지 않고 살고 싶은데 나이를 어디로 먹는지 몸만 늙고 마음은 하나도 안 느는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지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스트링 빈을 좀 사왔는데 농가에서 키운 거라 저렴했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무쳐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싸움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요. 헛웃음을 치면 큰일 납니다. 일본에는 그 헛웃음이 없거든요. 니가와라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싸우다가 기가 막히면 허 그러면서 피식 웃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제가 아까 가정 증발한 이야기 했잖아요. 진짜 실제로 가정 증발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아서 20년 가까이 한 번도 싸움한 적이 없는 커플이었어요. 남편과 주말 부부였는데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잘 갔다 오라고 배웅을 하고 은행을 가려고 통장을 찾는데 통장이 안 보이더랍니다. 왜 없나 눈치를 못 채고 여기저기 찾는데 남편 옷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때 너무 놀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집 문서며 모든 통장이 사용 정지가 되어 있고 보험도 하나도 없고 흔적도 없이 자신의 물건을 싹 다 가지고 집을 나갔더래요. 계획된 행동이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합니다. 너무 사이가 좋았기 때문인데요. 자식도 3명이나 있었는데 생활비 한 푼 못 쓰게 카드 정지를 시키고 나가버려서 다음날 먹을 음식이 없을 정도였대요. 20년 동안 가정주부로만 지냈기 때문에 취직도 상상도 못했고 공장에 나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서 살았는데 일본에는 그런 아르바이트는 꽤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알면 놀라실까봐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5년이 되도록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혼 소송을 걸어왔는데 그녀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대요. 저 같으면 도대체 무슨 일로 그랬냐고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은데 물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더 편하게 말하게 됩니다. 서로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어지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심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하려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もう十分だなって思った時に喧嘩する夫婦と喧嘩しない夫婦どっちが健康だと思ってる？それ喧嘩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そう喧嘩しない夫婦っているでしょ。しなくても別に平和じゃないんでしょ。平和そうに見えでもどっか距離があるんじゃないの？あとまあ我々は繰り返してるからね、同じことを。普通の時にどういう思いでいるのか、だからあの時こういうふうに思ったとか、こういうふうにしてほしいとか、そういうのを喧嘩解してたら決案そうあこういう風にしてほしい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喧嘩してる時そんなこと言ってもまた火に油を注ぐ、って感じ？攻撃するからね全部。それが収まって普通の時にどういう状況でああいう風になったか、どういう言葉が嫌いだったとか、そこまで言ったのか、だからそういう風なことをしないじゃない我々。だそういうから反省会するわけじゃない。今日は反省会っていうかだからまあそういうのが分かればまたその次になんか同じようなことがあった時にちょっと変わるんじゃない？少なくともなんかそういう気持ちなんだなって人ちょっとでも間はね分かった方がいい。国際結婚はやっぱり言葉も違うし、特にあなたがノンネイティブだから喧嘩は当然ね、まあ、殴り合うわけにはいかないわけ殴り合うのは一番フェアだけどねそうしようか言葉は関係ないからね相手を殴ればいいわけですやっぱりフェアでは自分の国じゃないあなたが外国人、その辺の孤独感孤立感も、私には分からないところあるだろうし、夫婦喧嘩は反省会も必要だね、同じことを
繰り返さないために。ただでさえ同じ日本人で家族同士でもお互い理解するのって難しいじゃない。いや文化が違って、国も違う中でいくら結婚長年住んでてもやっぱり分からないものは分からないからね。そうだ。どういう気持ちなのかみたいなのを確認する機会はあった方がいい。あら危ない。あらお前行け。よし。よいしょー。